본 상담이 시작되면 어머님들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교육을 얼만큼 시키셨는지, 아이가 사교육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스캔합니다.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면서 학습적인 부담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박사님, 저는 남들 시키는 것만큼 시켰어요. 더 많이 안 시켰거든요. 저 사교육 그렇게 많이 안 시켰어요. 많이 시키는 엄마들에 비하면 전 기본한 거죠.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어머님은 행복하세요? 어머님이 행복해지셔야 아이가 훨씬 더 안정되어져 갈 텐데, 어머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딱히 행복하진 않은데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또 내가 분명히 아이에게 무리하게 학습을 시켰다는 걸 인지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이런 얘기들 하세요. 다들 그렇게 시키지 않나요? 저만 이런가요? 이런 얘기 하세요. 다들 그렇게 시키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었나요? 나도 애들을 학원 보내니까, 옆집에 보내니까 나도 보내는 거고, 대학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이 대학 얘기하면서 공부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들 하세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얼마나 집단 최면에 걸려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행복과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어머님들은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알고 싶을 만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만큼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40대 50대인 부모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이게 맞아서,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무난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사냥 무리가 한 마리가 앞에서 뛰면 무리가 집단이 다 같이 뛴답니다. 중간에서 멈추려고 하면 멈추어서 깔려서 죽거나, 뛰고 있는 사냥무리 중간에서 멈추는 사냥은 그 사냥무리에게 깔려서 죽거나, 아니면 멈추지 않고 앞에서 뛰니까 나도 같이 뛰다 보면 낭떠러지서 떨어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우린 어쩌면 이런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러고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왜 자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왜 품행자계적인 측면에 빠져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지, 근데 결국 뭐냐? 행복하지 않아서입니다. 아이들은 편안하지 않아서인 거죠. 그럼 왜 편안하지 않은지,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행복한 건지, 부모의 나는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는 건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 적당하게 불행한 이 불행한 삶이 이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뭐 굳이 행복을 얘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불행하니까 너도 좀 불행해도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지금 불행한 건 분명히 맞는데, 이런데 뭘 다들 지지고 볶고 사는데 이러시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이건 아니야,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건 아니야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끝끝내 학습을 놓지 않으면서, 끝끝내 학업적인 욕심을 놓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 아이를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그 꿍꿍이, 그 속셈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내 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당치도 않은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편안하고 행복해지려면 이 아이 학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부모인 우리들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젊은 아빠가 저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박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전 그때 훅 들어오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체로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슬프거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인가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럼 불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건가? 그 이후로 제가 계속적인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정말 썩 잘해 나가고 있고 이 일이 나에게 늘 주어지고 있고 이 일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정말 내 일처럼 나와 한 몸인 것처럼 함께 해주는 직원들이 있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는 이 일이 있다는 것, 이 터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마음은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시끄러운 어떤 제잘거림이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이 오시는 분들에게 행복해지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행복해지시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신지, 이 상태가 정말 괜찮으신 건지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상태가 괜찮고 행복하시다면 아이의 등교 거부와 자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학교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편안하다면 설사 아이의 외부적인 문제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고 편안한 부부는 그걸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괜찮으신가요?